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한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딱 그 심정일 때가 많지 않나요?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나? 하고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이 마음 정말 솔직히 공감 가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끔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죠.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과연 이 관계는 희망이 있는 걸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거예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돼요.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상대방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의 세포가 경직되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조차 고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관계의 균열을 넘어선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어딘가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길을 가다 잠시 스친 사람과의 만남도 전생의 억겁 같은 시간 속에서 맺어진 인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의 연은 얼마나 깊고 질긴 것이겠어요? 단순한 인연을 넘어서는 상상하기 힘든 깊은 끈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이 질긴 인연의 끈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 끈이 단순히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부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관계로 만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시죠? 보통 우리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현생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냉정한 회계 장부처럼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관계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이죠. 전생에 내가 상대에게 줬던 고통이나 금전적인 손해가 현생에서 가장 피할 수 없는 부부라는 끈으로 묶여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지지고 볶는 고통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이걸 들으면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우자를 탓하거나 상황을 비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업보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참 많은 빚을 졌구나, 내가 갚아야 할 업보가 많이 남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원망하고 분노하는 대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분노는 사실 그 행동을 유발한 나 자신의 전생 업보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을 넘어 실제적인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빚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난과 원망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잘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건설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의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성장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가장 값진 교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서 상대방만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생에서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어쩌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소중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바로 내려놓음과 사랑, 그리고 자비에 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 다들 아시죠? 그 심정으로 내가 먼저 참회하고 베풀며 빚을 갚아나갈 때 비로소 엉키고 설킨 원결의 실타래가 풀리고 당신의 남은 생이 평온해질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엉킨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모든 매듭이 풀리고 본래의 아름다운 실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넓고 깊은 존재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은 단순히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일 거예요. 친구, 동료, 심지어 우연히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어쩌면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내가 갚아야 할 빚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푸는 것과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매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디가 가장 느슨한지, 어디를 풀어야 전체가 풀릴지 파악하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서 상대방만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생에서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에게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변화할 거예요. 내가 먼저 참회하고 베풀며 빚을 갚아나갈 때 비로소 엉키고 설킨 원결의 실타래가 풀리고 당신의 남은 생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법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여정일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결국 부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대신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때 상대방도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 회복이자 영혼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생에서 모든 빚을 청산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으로 평온해지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한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딱 그 심정일 때가 많지 않나요?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나? 하고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이 마음 정말 솔직히 공감 가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끔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죠.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과연 이 관계는 희망이 있는 걸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거예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상대방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의 세포가 경직되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조차 고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관계의 균열을 넘어선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어딘가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길을 가다 잠시 스친 사람과의 만남도 전생의 억겁 같은 시간 속에서 맺어진 인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의 연은 얼마나 깊고 질긴 것이겠어요? 단순한 인연을 넘어서는 상상하기 힘든 깊은 끈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이 질긴 인연의 끈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 끈이 단순히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부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관계로 만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시죠? 보통 우리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현생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냉정한 회계 장부처럼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관계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이죠. 전생에 내가 상대에게 줬던 고통이나 금전적인 손해가 현생에서 가장 피할 수 없는 부부라는 끈으로 묶여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지지고 볶는 고통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이걸 들으면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우자를 탓하거나 상황을 비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업보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참 많은 빚을 졌구나, 내가 갚아야 할 업보가 많이 남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원망하고 분노하는 대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분노는 사실 그 행동을 유발한 나 자신의 전생 업보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을 넘어 실제적인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빚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난과 원망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잘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건설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의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성장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가장 값진 교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서 상대방만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생에서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어쩌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소중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바로 내려놓음과 사랑, 그리고 자비에 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 다들 아시죠? 그 심정으로 내가 먼저 참회하고 베풀며 빚을 갚아나갈 때 비로소 엉키고 설킨 원결의 실타래가 풀리고 당신의 남은 생이 평온해질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엉킨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모든 매듭이 풀리고 본래의 아름다운 실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넓고 깊은 존재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은 단순히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일 거예요. 친구, 동료, 심지어 우연히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어쩌면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내가 갚아야 할 빚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푸는 것과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매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디가 가장 느슨한지, 어디를 풀어야 전체가 풀릴지 파악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서 상대방만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생에서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에게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변화할 거예요. 내가 먼저 참회하고 베풀며 빚을 갚아나갈 때 비로소 엉키고 설킨 원결의 실타래가 풀리고 당신의 남은 생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법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여정일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결국 부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대신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때 상대방도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 회복이자 영혼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생에서 모든 빚을 청산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으로 평온해지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